없어요.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 김대식 의원이 국민의힘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홍준표 캠프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유상범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는 더 이상 독고다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뭐 윤한홍 의원 이런 소위 얘기하는 찐윤계들이 홍준표로 이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전반적인 이제 대선판 특히 국민의힘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정통한 두 분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출입을 몇 년 했죠? 되게 오래 했죠. 한 4년 했죠. 네. 자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당권 싸움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이건 대권 싸움이 아닙니다. 당권 싸움이다. 당권 싸움이고 그래서 한독수 총리 뭐 등판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옮겨보면 네. 한번 써먹고 버리려고 그러는 거다. 국민의 한덕수.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대권 나오더라도 당권까지는 연결될 수 있는 조직도 없고 당 생활한 그 기반도 없기 때문에 네. 대권용이다. 한번 그 얼굴 마담하는 그 거기서 그친다. 그래서 당권 싸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4명 뽑지 않습니까? 네, 1차 컷오프. 거기에 지금 5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5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1, 2등은 김문수, 홍준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3, 4등 놓고 이제 세 분이서 싸우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당 기반이 사실 저조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하지만 지금 당원 어쨌든 일반 여론 100%로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서 그렇죠. 민주당 당원분들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3, 4등 안에 들 수도 있다. 네. 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 2위를 홍준표, 김문수로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4위가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다. 네, 네. 이렇게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5파전에서 이제 4인이 컷오프가 될 거다. 야, 어제 한동훈 캠프에서는 자기들이 1등할 거라고 그러던데. 모두가 1등 모두가 대통령이에요 이미. 제가 어제 이미 예. 나경원 캠프의 그 모 인사와 이제 연락을 했는데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예. 지금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략이 뭐냐. 그래서 예. 약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략이 기도예요? 그건 좀 이상한데. 물론 이제 저랑 친하기 때문에 좀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모두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정치판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밖에서 봤을 때는 너 명징하게 너 안 된다고 생각할 거 하는데 네. 본인이 출마한 사람들은 다들 되게 명확하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된다. 네. 그 마음이 없으면 못 뛴다고도 하고. 그렇죠. 아니 예. 왜냐면 그게 실제로 조금 그 안타깝기도 한데 그렇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밀어주겠어? 그러니까 나도 비포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반쯤 정신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우리 이정주 기자는 4인 컷오프 누구 예상합니까? 비슷해요? 저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까지는 들어오고 왜냐면 어제부로 구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근거가 있는데 네. 한동훈하고 안철수가 마지막 싸움을 할 겁니다. 한 자리 갖고. 왜냐? 오늘 아침에 보셨어요?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에. 네. 잘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잘 안 때립니다. 원래. 왜냐면 탄핵, 계엄 같은 편이었거든. 그리고 색채가 원래 겹치는데 안철수 후보랑 한동훈은 약간 윤석열을 공적으로 둔 네. 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월동주적 이런 예.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하고 한동훈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포문을 열었고 이 포문은 겉으로는 안철수가 먼저 연 것 같죠. 제가 최근에 취재하건데 한동훈 대표 쪽이 겁나 전화 돌리고 있어요. 어디에? 전직 당협위원장들한테. 전직 당협위원장들한테. 네, 예. 제가 그래서 몇몇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예. 그 뭐 취재해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혀 한동훈 대표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네. 전화가 온대요.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네. 네. 뭐라고? 가스라이팅으로 내가 대통령 될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끊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심지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 전화가 왔는데 한동훈이 당선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의원님 그렇게 감 떨어지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걸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이번에 뭐 경선에 본인들이 1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 기자 말대로 사실 한동훈도 감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에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경선 자기가 1등이라고. 그러니까 경선 4인 컷오프에서 자기들이 1등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네. 1등이다. 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올라오느냐? 양자 대결까지 결선에 네. 올라올 사람은 김문수, 홍준표 둘 중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네. 1등은 우리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두 분 취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4등 또는 5등인 거잖아요. 네, 한동훈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험하다. 네, 왜냐면 한덕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예전에 한때는 그 봄날 같은 형제였잖아요. 한덕훈. 한덕훈. 네, 왜 둘이 싸웁니까? 한덕훈? 왜 싸워? 한덕수. 연대해야지. 연대해야지. 이게 한동훈의 문제예요. 우리 12월 6일 만에 다 친했잖아. 형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한덕훈 공동정부 세운다며요. 맞아. 그랬잖아, 네, 진짜. 그럼 봄날 있었어요. 12월 네. 6일 날 같이 서가지고 설레발치고 타내고 뭐 우리 둘이 먹어보자. 정치 이렇게 냉정합니다. 비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얼마나 싸가지 없이 보이겠어요. 네. 동생이라고 챙겨줘서 한덕훈 하려고 했더니 네. 이지아선 무슨 해당 행위니 어쩌니 저쩌니 네. 하니까 열받죠 당연히.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몰린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그 단일화 네. 원샷 게임 지금 한번 당 한 번에 먹으려고 단일화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너네 많이 깨고 올라와라 끝에서 나랑 한 방으로 해서 내가 먹어. 그치. 예, 네. 요렇게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가면 관심이 한덕수한테 지금 가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기사는 한덕수 위주로 쓰게 돼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이 관심을 못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못 받게 되면 거기서 언더독은 더 관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크호스처럼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덕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그래 가 이렇게 되거든. 이게 이슈가 있어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반탄핵 전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탄, 네. 반탄 전 네. 탄핵이 네. 소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죠. 그럴 때 한동훈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덕수라는 큰 파이가 나와버리면 저기 약간 호남 색깔 잡탕밥 네. 지금 사기 치는 거 아닙니까? 호남 섞고 뭐 애매한 경제 무역 통상 섞고 뭐 행정고시 뭐 안정감 있다 섞어가지고 결국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야 그냥. 핵심은 그렇죠. 예, 그냥 한덕수. 그 사람을 지금 여러 가지로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관심 때문에 중도층이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중도층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중동이. 근데 저는 조중동의 그런 주의 주장이 먹힐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도가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중도의 민심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내란 종식. 그런데 끊임없이 한덕수가 출연하면 중도 표심이 흔들린다. 저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한덕수 출마하면 중도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뭘 흔들려요? 내란 종식으로 빨리 가요. 안 흔들린다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왜? 조중동을 보니까. 그렇죠. 네. 쓸데없는 생각이죠. 사실 지금 뭐 여론조사 하면 8점 몇 프로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인지도거든요. 사실 네, 왜냐면 그쵸. 국가 원수의 자리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호감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아니까 찍는 뭐 네. 그런 어떤 효과일 뿐이지. 한덕수 같은 경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란에 같이 걸려 있는 동조한 사람 이라서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 가셔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네.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아니, 저는 건지. 무엇보다 저도 호남 출신이지만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무슨 뭐 호남 행보한다고 요새 설치고 다니잖아요. 네. 뭐 호남 전북 출신이라고 진짜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 우리 가족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하면서 욕을 하는 게 이낙연 총리도 호남 출신이에요. 그러네. 예, 영광 광주 가보세요. 지금 한 표로 나오나. 지난 지방선거 때 이낙연 총리 내려와서 자기 뭐 미는 사람 네, 영광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 군의원인가 시의원, 네. 그 도의원 네. 다 떨어졌어. 다 왜? 떨어졌어요. 이낙연이 와서. 이낙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대가 진보당이 됐잖아요. 이낙연이 찬조 연설 해주고 네. 이낙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한규가 마이크 잡고 돌아다닌 지난 재보궐 선거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아니, 분명하게 보고 바보가 평가합니다. 아니에요. 바보가 호남이 아니에요. 무슨 한덕수를 지지합니까? 호남이. 그러니까 전주 출신. 근데 이 사람 네. 고향까지 바꿔가지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 본질을 그 기회주의적 속성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정치인들만
그런 판단을 못해. 왜냐하면 조중동을 보니까 취재 편의점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조중동 들어오십시오. 보고 네. 이상한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네. 안철수, 네. 한동훈, 이재명에게 올렸죠. 가장 큰 선물 후보 대선 안 돼. 네. 아 요 공격 시그널 시작했습니다. 잘 봐야 요 시그널 잘 이게 봐야 둘이 돼. 꼴찌 싸움 들어간 거예요. 어. 저는 아침 이거 보고 진짜 네. 이 사람들 진짜 예측이 틀리지 않는구나. 우리 철수 형도 진짜 예, 이게 너무 투명해요. 금방 보인다. 네, 쫄리면 바로 공격해. 그러니까요.